1942년 6월 4일 새벽에 미드웨이 북동쪽에 접근한 일본 항모부대. 오전 5시 34분에 미드웨이에서 출격한 카탈리나 정찰기가 미드웨이에서 약 333km 떨어진 지점에서 일본 항모부대를 발견하지만 이때는 이미 일본 항공대가 미드웨이 폭격을 위해 발진한 후였고, 일본 항공대와 거의 비슷한 시각에 항모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전에 살펴본 7기의 정찰기였습니다. 정찰기들은 미국 함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함대의 주로 동쪽을 커버하게 되어 있었는데, 맨 마지막 정찰기만 빼놓고 전진하는 거리는 555km,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 111km 거리를 정찰한 다음에 돌아오는 계획이었습니다. 항모 아카기와 카가에서 발진한 1, 2번 루트를 가는 97함공 2기와 마지막 가장 짧은 7번 루트를 가는 전함 하루나에서 발진한 95식 수상 정찰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정찰기들은 중순양함 토네와 지쿠마에서 발진한 3번에서 6번 루트를 담당한 4기의 영식 수상 정찰기들이었습니다. 3번에서 6번 루트는 미 항공모함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쪽이어서 매우 중요한 정찰이었는데요. 이 채널에서 연재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 이전 영상에서 중순양함 토네의 좌연쪽 캐터펄트에서 고장이 발생해 정찰기 사출이 늦어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오전 4시 30분에 미드웨이 공격대와 동시 출격 예정이었던 정찰기 출발이 5분에서 30분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3번에서 6번 루트를 가는 정찰기는 각각 토네 1번기와 4번기, 지쿠마 1번기와 4번기였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날 색저권의 북쪽 절반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북쪽 절반은 날씨가 안 좋았고 남쪽 절반은 초반엔 안 좋았지만 색저기들이 자기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점점 날씨가 좋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드웨이를 공격하는 일본기들이 4시 25분부터 발진을 시작해 상공에서 편대를 이루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니만큼 오전 5시에 발진한 토네 4번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미드웨이 공격대보다 조금 더 일찍 자기가 맡은 루트로 향했을 것입니다. 7기의 정찰기들이 자기가 맡은 루트를 통해 비행하고 있는 사이 일본 함대에서도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드웨이를 향한 도모나가 조이치의 1차 공격대가 발진하기 전부터 일본 항모 4척에서는 나머지 절반 항공대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머지 항공대가 준비를 한 것은 미드웨이 공격이 아니라 나타날지 모르는 미국 수상함 부대를 공격하기 위한 대함 공격 준비로 항모 아카기와 카가의 97식 함상 공격기에 어뢰를 장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미 6월 4일 새벽에 나구모 제독은 지난번에 언급했던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 미드웨이를 한 번 더 공습한다는 명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가 지나면서 미드웨이에서 출격한 B-26 4기와 어벤저 6기의 공격이 감행되었고, 도모나가로부터 미드웨이 2차 공습이 필요하다는 전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나구모 제독은 6월 4일 오전 7시 15분 이미 어뢰 장착이 끝난 항공기의 무장을 육상 공격용 폭탄으로 다시 바꾸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도모나가의 미드웨이 2차 공격 필요 전문에 영향을 받아 내려졌을 수도 있고, 아카기의 함교를 간발의 차로 비껴간 한기의 B-26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일본 함대가 출항하기 전인 5월 4일이 도상연습 마지막 날이었고 연구회가 열렸습니다. 이 연구회에 출석한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겐다미노루 제1항공함대 항공갑참모가 미 항모 전단은 가이슈 이쇼쿠 갑옷 소매를 한번 스치는 정도로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미드웨이 작전에 대한 낙관론이 판을 치자 이에 대해 주의를 주면서 동석했던 나구모 주이치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에게 항상 절반의 뇌격기를 미 항모부대를 대비해 어뢰로 무장시켜 대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연구회에 동석했던 우가키 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과 구로시마 카메토 연합함대 수석참모 등도 전부 들었습니다. 비록 야마모토 제독의 이 말은 공식 명령으로 하달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로 무게가 있었고, 따라서 나구모 제독의 6월 4일 오전 7시 15분 육상 공격용으로의 무기 변경 명령은 야마모토 제독의 지침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구모 제독은 자신의 명령에 대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미국 수상함 혹은 항모 부대를 대비해서 미드웨이를 놔두고 항공대의 절반을 계속 대기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야마모토 제독의 지침대로 항공대의 절반을 예비로 놔둔다면 돌아오는 도모나가 공격대를 미드웨이 공격에 다시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미드웨이에서 돌아와 전부 착함한 후 연료와 무장을 다시 채우고 2차 공격을 위해 발진하려면 최소 몇 시간이 더 소요돼 미군은 그동안 복구 작업과 전투 준비를 다시 할 것이었고, 따라서 도모나가 공격대를 다시 이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나구모는 생각했습니다. 나구모의 이런 생각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미 항모부대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당시 상황이라면 작전상 무리가 없고 당연하게 내려졌어야 할 명령이라고 많은 자료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구모 제독은 7시 15분의 명령으로 야마모토 장관의 지침을 어기게 되지만 겐다미노루 제1항공함대 항공 갑참모도 이 명령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구모의 결정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오전 5시까지 전부 출격한 정찰기의 정찰 보고를 기다렸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입니다. 나구모 제독이 미드웨이 공격을 위해 병장 전환 명령을 내린 것은 오전 7시 15분. 이때는 이미 7기의 정찰기가 555km 전진을 마치고 왼쪽으로 선회해서 111km 거리를 약 절반 정도 커버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해당 시간대에는 정찰기들이 이미 정찰거리의 끝부분까지 가 있었고 15분 정도만 더 있으면 방향을 항모부대 쪽으로 바꿔서 돌아올 차례였습니다. 이때까지 정찰기들에서 미군 함대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발견 못했던 미 수상함 부대나 항모부대를 제1기동부대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발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나구모 제독과 제1기동부대 간부들은 정찰기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서 어뢰를 제거하고 육상 공격용 폭탄을 다시 장착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전 7시 15분은 미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에서 117기의 공격대가 출격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일본 항모에서는 무장 전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이 채널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다루지 못한 용어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 해군에서 항공모함을 지칭할 때 쓰이는 CV라는 두 글자입니다. CV 뒤에 붙는 번호는 각 항모를 지칭하는 것으로 요크타운이 5번, 호넷이 8번 이런 식이어서 알기 쉬운데, 그럼 CV라는 두 글자가 왜 항공모함을 뜻하게 되었을까요? 항모가 영어로 캐리어니까 CV는 캐리어 베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 CV의 C는 순양함을 뜻하는 크루저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필 순양함의 맨 앞 글자로 항공모함을 뜻하게 되었느냐?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항모 건조 초창기에 미국의 두세 번째 항공모함인 렉싱턴과 세로토가가 원래 순양함으로 계획되었다가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 결과로 건조가 취소되고 항공모함으로 개조되어 완성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CV의 V는 프랑스어로 날다를 뜻하는 단어의 맨 앞 글자라는 설도 있지만, 초창기 항공모함이 건조될 시점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이용하는 비행선도 많이 쓰였는데, 앞으로 항공모함에서 쓸 항공기는 비행선이 아니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맨 앞 글자를 따서 CV가 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CV라는 코드의 유래를 알고 보면 좀 복잡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항공모함의 항공대는 CV 뒤에 붙는 번호를 이용합니다.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에서 117기의 항공기를 일본 항모부대 쪽을 향해 발진시켰을 때 엔터프라이즈는 CV6이었기 때문에 항공대 명칭에도 번호 6이 붙었고, 호넷은 CV8이었기 때문에 항공대 명칭에도 번호 8이 붙었습니다. 요크타운은 시간순으로 조금 더 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의 지도에서 이 기호들이 설명 없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나구모의 무장 전환 명령이 떨어진 시점인 7시 15분은 미 항공대에서 처음 몇 대가 발진을 마친 시점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일본 항모부대 7시 15분 무장 전환 명령 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무장된 항공기를 다른 무기로 무장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장고에서 일본어로 폭탄차라고 불리는 이런 카트를 이용해 폭탄 및 어뢰를 운반해와서
그걸 항공기 밑에까지 가져온 다음에 교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어뢰가 장착된 97식 함상 공격기의 밑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뢰와 항공기 동체가 연결된 부분이며 이 부분을 일본어로 도카키, 영어로 마운팅 브래킷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운팅 브래킷은 어뢰 폭탄 범용으로 항공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뢰와 폭탄마다 동체에 부착하는 브래킷이 따로 있어서 어뢰를 폭탄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할 때마다 이것까지 전부 교환해야 했습니다. 일단 카트에 내려진 어뢰는 폭탄 저장고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까지 와서 그 옆에 임시로 만들어진 선반에 보관된 후 빈 카트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온 폭탄을 싣고 다시 항공기로 가서 브래킷을 동체에 부착하고 폭탄을 장착했습니다. 더군다나 폭탄이나 어뢰를 옮기는 카트의 숫자가 항모마다 한정되어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수의 항공기를 무장시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무장 전환 작업 완료에는 일본 항모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일본 항모부대는 미드웨이 이전에 벌어진 실론해전에서 항공기의 무장 전환을 실시한 바 있고 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항모 히류에서 모의 무장 전환을 하고 시간을 재는 실험을 했는데요. 1개 함공편대의 어뢰를 250kg 폭탄 2개로 바꾸는데 2시간 30분, 800kg 통상 폭탄 1개로 바꾸는데 1시간 30분, 그리고 800kg 철갑탄 1개로 바꾸는 데는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아카기와 카가의 97함공은 어뢰를 800kg 폭탄으로 바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시간 반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7시 15분부터 바로 작업이 시작되었다면 8시 45분 정도에 끝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카기와 카가의 97함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도모나가 항공대의 아카기와 카가에서는 99함폭이 출격해 97함공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공, 즉 함상 공격기가 어뢰를 쓰는 뇌격기이고 함폭, 즉 함상 폭격기가 급강하 폭격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사항은 원래 일본 급강하 폭격기, 즉 함상 폭격기는 비행갑판에서 무장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7시 15분부터 바쁘게 무장 전환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카기와 카가의 함공뿐이었습니다. 따라서 7시 15분에 무장 전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항모 4척에서 전부 바쁘게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카기의 예를 들면 카트가 6개 있었고 18기의 함공이 있어서 함공 6기가 카트 6개를 쓰는 동안 나머지 12기는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납고가 작업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정 시각인 8시 45분까지 무장 전환 작업이 완료된다면 준비가 된 항공기들을 비행갑판에 올리고 정렬시킨 후 예열을 하고 출격을 할 때까지 45분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경우 미드웨이 2차 공격대의 출격은 오전 9시 30분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시가 채 되기 전에 일본 함대에 전문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도 상당한 분량이 소요되는 복잡한 사정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